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마스터분이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마스터와 함께하는 신세계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소통할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 룸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마스터, 우리 옆에 있는 선제 마스터 클릭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선제 마스터의 신호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방송이 아닐 때에도 마스터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직접 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나 문자,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지금 활발하게 많은 분들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실시간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 시장이 또 어떻게 변했을지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먼저 또 살펴봐야겠죠. S&P 같은 경우에는 0.08% 오르면서 2648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13% 정도 빠지면서 6,68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 살펴볼게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 계속해서 켜놓고 있습니다.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8% 상승하면서 1.241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좀 안전자산적인 역할을 어제부터 이제 좀 해나가는 모습인데요. 1.41% 오른 1347.8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오일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1.64% 오르면서 65달러 선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65.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시세부터 좀 살펴보고 왔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슈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볼 건데요. 크루드오일 지금 좀 전에 저희 일부에서 65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 나와주면서 65.27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 우려로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오일에 대한 자세한 업앤다운 의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역시나 우리 두 분 또 저와 또 의견이 같으신데 모두 다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재 마스터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게 매도 쪽으로 한번 봤었어요. 62.00대 부근에서. 그래서 61.50부터 50 지지력에서 매수 롱포를 째자. 올바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63달러, 63.50까지 우선 먼저 보자 해놓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수익을 잘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수로 가면 65.70을 찍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실수했던 게 이 구간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시켰지만 나머지 분들은 무포에서 위에서 계속 누르는 것만 많이 하다 보니까 매수를 정확히 제대로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 짧게 누르다가 밀려가지고 걔네들이 다시 64.7080까지를 매도로 끌고 오면서 이제 수익으로 저희가 나오는 전략을 펼쳤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65달러 매수에 그 다음에 64.20까지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또 새벽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게 매수에 그 다음에 오늘 매수 잡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오전에 먹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합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64.20대가 도대체 무슨 그림인데 그러냐.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구간대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높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 보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이런 구간들 오면 우리가 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혼조세 전략을 펼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 해서 이제 그대로 전략대로 펼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방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그냥 혼조세 하루 이틀 더 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이 가로저항 혼조세에 들어오면 혼조세 여전할 거다는 이야기를 가끔 드리죠. 그래서 우선은 방향이 틀어서 추세를 낸다기보다는 이 구간까지 왔으면 얘를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재정비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64.20 지지력까지 매도 배팅에 매수로 돌려서 65달러 윗구간들은 상방 제약으로 막고 지금 보합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아직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보시고요. 여기서 추세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다. 아래 구간들 지지력의 위쪽 상방부 큰 저항점들이 있기 때문에 64달러를 지지한 아이들은 윗구간들 상방 제약을 두고 보합 여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매수 추격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아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에서 오는 전략을 펼치신 분들은 그냥 익절 잡고 보는 정도만 보시는 거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들어오시다면 매수는 익절 잡고 마무리. 그 다음에 매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강해서 매수로 언제든지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되돌림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지지력에서 매수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으면 좀 자제하시고 눌림 매수에 유럽장은 얘네들 보합 보고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르죠. 유럽장은 보합을 보고 미장 때는 한쪽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매수 쪽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더 열고 보셔야 되겠죠. 익절을 잡고 끌고 가든지 아니면 신규들은 익절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관망하시든지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4.20달러 선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매수는 지금 매수 관점이신 분들은 익절 잡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매도 쪽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신고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크루돌 같은 경우에 매수세 유입은 맞지만 추격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돌 좀 주요 기준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4.20대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65.80대 저항. 한마디로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직은 얘네들이 혼조세 장세에서 100여 핍 내외의 보합권 노리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20대 부근이 지지됐다면 70이나 80대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추세 상단부 저항을 보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대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들을 먼저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얘 아니면 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오차가 많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65.90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66달러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뭡니까? 오차가 몇 정도 나는지 보면 되겠죠. 얘네들 얼추 봐도 한 20핍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이 70이고 그 다음에 위가 30개, 40개, 50개죠.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이 20대부터 100핍, 70대까지 70이나 80대, 그 다음에 위에 50개. 그래서 총 오늘 매수로 많이 가면 150개를 열고 본다. 대신 매수 시도한 애들이 신규로 쫓아가는 거는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매수 3계약 들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나스닥은 이미 뭐 70핍 수익에 다시 재매도 구간에서 또 밀리고 있고, 그럼 150핍 움직인 거고, 얘네들은 이제 100핍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110핍 정도를 지지하고 더 넘어가 보려고 애를 무던히 쓰고 있죠. 그림도 보십시오. 추세 지지력을 있는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여기서 매수를 시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고요. 돈을 들였기 때문에 우선은 맞고 더 가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신규는 자제한 게 맞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65.80대가 좀 저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매수세 유입은 맞겠지만 추격은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지금 오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경윤 PD 의견 들어볼게요. 네, 외신 쪽에서도 현재 유가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자 이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발언을 하나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유가 상승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펙이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과의 감산 공조를 2019년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2017년 1월부터죠.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은 미국발 생산량 급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루 생산량을 18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이 미중 간 대치 상태로 인해서 원유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수요가 견조해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브로커스 쪽에서는 지정학적 텐션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글로벌 수요 공급과 밸런스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향후 몇 달 안에 계절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정제소 보수 기간 지금 3월까지 보통 정제소들이 보수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정제소 보수 기간이 정점에 이르를 때까지 3, 4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점을 찍고 나서는 다시금 소강기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보수 기간 이후에는 원유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원유 재고가 이미 5년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현재 레벨에서 유가가 더욱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들은 충분하다라고 예신선 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75달러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이 존 볼튼의 임명 소식이 되겠다라고 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생각지 못하게 게리콘의 사임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강경파인 볼튼의 임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 제재를 다시금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플랜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오일이 하락했었지만 오늘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금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존 볼튼의 임명으로 인해서 이란이 제재를 받게 되면 그만큼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삼성선물 쪽에서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계속된다면 글로벌 수요는 줄어들며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유가 역시 타격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일본 석유공사 쪽에서도 트럼프는 이란 핵협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이란에 대한 강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넣었다라면서 트럼프가 핵협상을 폐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무역전쟁 우려가 좀 완화된다고 한다면 골드가 하락할 만한 우려는 그만큼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고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충분한 유가에 대한 외신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의견이 외국 외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신기한데요. 지금 보니까요, 지지세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재 마스터께서도 지지세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강한 지지선이 어딘지 한번 이쯤에서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질문 올라온 거 설명드렸는데도 잘 이해 안 되시니 또 질문하시고 이러시네요. 네, 여튼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지금 크루드오일 계속해서 보고 네,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강한 지지세가 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지지세가요? 네, 이렇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선을 보고 미리 예상해서 드린 거 아니지만 설명드릴 때는 이 선을 그려드리면서 저희가 리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채널의 구간들이다. 고점을 66달러 부담이스러워서 가다가 밀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으로 움직임을 보일 거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들 지속적으로 채널 구간들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 매도에 매수까지 롱포의 가능성을 봤던 거고요. 대신 중간에서 한 번씩 끊었었죠. 그리고 얘는 또 내려올 때도 중간에서 한 번씩 끊습니다. 그래서 64달러 지지력들 중심 라인들 굉장히 강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별로 보자면 큰 흐름상에서 뭐 80달러를 가는 데는 1년은 걸릴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설명할 게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네. 뭐 지금 구간들은 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달러 지지력들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구간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포지션 형태로 굉장히 급하게 일봉상에서 매수가 나온 상태입니다. 얘를 안착해서 싸워보려고 얘네들은 올린 거죠. 이틀 동안 굉장히 급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63달러 이후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구간들을 지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구간들이 64달러입니다. 그래서 64달러에서 매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안착을 하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다가 이 물량 빼고 가다가 물량 빼고 아직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이 윗구간에 가게 되면 최소한 하루 이틀 이상은 보합을 뛰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66달러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63달러 중반부터 64달러 한마디로 그냥 64달러 때부터 66달러 때까지 그냥 보합이다. 그래서 윗구간은 뭐 66달러를 치지 못하고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바운더리 한 200픽에서 300픽 내외의 보합 혼조세를 여전히 둘 거고 걔네들이 보합을 뛰다가 수렴 구간에 들어서 100픽 이내로 내려왔을 때 추세 돌파가 나기 더 좋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올라온 거는 지표 전에 올려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표 원유 제거가 좋았습니다. 올려놔야지 지표 제거가 안 좋더라도 얘네들이 60달러를 지지하고 올라온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겠죠. 근데 또 운 좋게 얘네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할 명분이 생겨버렸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2주 연속 좋게 나온다면 얘네들을 뚫고 시도할 명분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시도하다 실패할 가능성에 좀 더 저는 비중을 두고 있고요. 네. 아직은 소설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80, 90%의 확률로 배팅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그렇고 그렇다면 월화까지의 저항들, 보합권들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대신 64달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러 온다면 얘네들은 무너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 지킨 아이들은 네. 이 62달러를 보고 있더라도 64달러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채널 상승 정도의 여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고가는 약간씩 높이고 저가는 약간씩 높이는 채널 구간의 상승 채널로 움직여서 걔네들이 지표 영향이 좋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66달러를 재차 안착해서 전반적인 바운더리가 나중에 악재가 터지더라도 63달러 이상의 보합권 형태를 가져가려는 한마디로 65달러를 중심에 두고 위아래로 출렁거려서 연말에 있을 아람코 상장이나 전반적인 사우디 쪽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서 매도 끌고 롱포로 뭐 많은 분들이 100틱 이상을 홀딩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65달러를 다시 시도했기 때문에 65달러 중심에다 두고 위아래로 하루 이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림이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바운더리 확산은 넓어지더라도 아직은 65달러를 기준으로 그림들을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66달러 저항들, 고점 저항들 그대로 둘 거고요. 지금 지키고 있는 64달러 지지력 그대로 두고 전략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들은
뭐 별 수 없죠. 수렴 봐야 되니까 수렴이죠. 큰 바운더리는 이제 윗자리 보는데 오늘은 그냥 수렴 보고 이거 매도 우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매도 쭉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매수 쳐서 다시 매도 끌고 왔고 매수 쳐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부합했으면 이제부터 그냥 쉬는 거죠. 왜 이렇게 얘네들이 고래들이 싸우는데 새우들이 달라들어서 등 터질 일을 합니까? 여기서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64달러대에서 66달러대까지 보합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크루드 오일 65달러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선재 마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이슈는 골드죠. 골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좀 참 오랜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1.3% 오르면서 134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랑은 이제서야 좀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선재 마스터와 또 김경윤 PD와 함께 업앤다운으로 의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선재 마스터님 의외네요. 업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왜 다운인지 먼저 마스터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 그렇게 보죠. 우선은 유로 달러 마찬가지로 그냥 보합 관점이고요. 오늘 사실 유일하게 저희가 중간에 오기 전에 손댔다가 한번 리스크 관리해야 될 시점이 얘네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보합을 보고 있는데 얘네들 움직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유로 달러 같이 얘네 또 추세 저항을 보고 그냥 보합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윗구간을 더 추가적으로 치면 분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막히기 시작하면 알아서 빠질 거니까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얘네들 보합이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얘네들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달러 인덱스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보합권에 들어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뭡니까? 추세 저항 보이십니까? 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서 추격할 필요 없다. 얘가 고점이라면, 얘가 막힌다면 얘네들 알아서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합권들 그대로 행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50 지수 부근에서 마중 나와서 쫓아갈 생각 하지 마시라. 그래서 아직은 보합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합을 드렸기 때문에, 보합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굳이 할 거면 얘네들 맞고 눌림 정도 오늘 보는 게 다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관망이란 말을 드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뭐 뭔가를 봐야 되지만 MMO하고 금요일날 했다가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난 구조 내에서의 단타 구간들, 그 다음에 미장, 그 다음에 금요일이 하지만 금요일날 추세 아니면 보합이죠. 항상 과도한 추세 아니면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보합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한 추세 저항에서 우리가 매수로 쫓아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굳이 한다면 얘네들은 저항을 맞고 눌림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추세를 다 이겨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한 번씩 밀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관점은 제가 이제 짧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 힘이 제가 보는 것보다 더 세졌지만 상방 제약을 맞고 단타 매도나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얘네들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된다면 채널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으면 굉장히 이뻐 보이죠.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그냥 갖고 노는 정도로 보시고 여기를 벗어났을 때 그래서 무서우면 추세 상단부에서 그냥 한 번씩 눌러서 한 TX 뭐 30만 원씩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더 보고 싶으시면 눌러서 이자 잡고 끌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합이 뛰든지 그냥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보는 거 추세 저항이 있으면 반드시 매도가 더 낫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지지력 같은 거는 1345달러.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은 1351.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면 얘네들 좀 더 그림을 잘 보겠지만 뭐 전반적인 흐름 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삐삐 모자라고 그러죠. 제가 위에 아래 휩써주고 그 다음에 보합 구간에 갇혀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패턴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실전 매매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통용되게 쓰는 매매 패턴들이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보합이라면 여기 구간 안에서 대부분 지키고요. 그 다음에 10개 내외의 휩소 구간에 테스트 하다가
그냥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성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를 계속 친 아이들만 중심 자리 잡고 끌고 간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들 계속 상방 제약에 보셨기 때문에 얘네들 끌고 간다면 중심 자리는 뭐 1348지수 8달러겠죠. 8달러를 맞고 뭐 추가적으로 깨는 걸 볼 수 있으나 뭐 신규로 하겠다면 우선은 역방향의 보합권 매매 전략이 좀 조용한 장으로서 유리한 장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유로 달러나 항상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89 지수를 깨지 않는 이상 저희는 추가적인 매도를 안 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고 또 지금 다시 걔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89 지수 깨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고점 돌파를 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은 좀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그러게 오늘 누가 그 질문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리스크 없이 매주 금요일 안에 전 포지션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운 좋게 봤던 게 전부 다 오차가 있었더라도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은 우선은 뭐 좀 온건한 매파적인 성향이 FOMC에서 나와서 달러가 좀 약세를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좀 더 뭐 달러 추가적인 강세를 보다가 전반적으로 이슈 때문에 얘네들이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겼죠. 그렇다면 이 이슈에 의해서 저가를 깨는 거는 더 안 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이런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얘네들 지지하고 싸운다는 거는 한마디로 달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저희가 반대로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전략 자체가 다 꼬이고 시청자님도 저도 저희 포지션을 믿고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점 변화 없습니다. 추가적인 돌파 있을 때는 끝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추세가 넘어가면 10개의 손절을 잡고 얘네들 이상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늘 매매는 쉰다. 한마디로 얘네들이었겠죠. 뭐죠? 추세 저항들. 그래서 걔네들이 제가 앉아있을 때 분명히 수익을 줬었었는데 주다가 얘네들이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뭐 익절을 안 하고 그냥 컷이 날아가 버리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전략적으로는 수익이 나면 빼먹고 다시 치고 해서 추세 상단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못한 사람들 기준으로 항상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로는 저희가 수익 내고 나왔지만 얘네들은 넘어가서 이렇게 싸우면 그 이후 그림을 안 본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출렁거려서 계속 시도하다 빼고 시도하다 빼고 하는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기준이 넘어간다 해서 그 기준을 배제하거나 관점을 바꿀 건지 바꾸지 않을 건지 이미 전략적으로 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테스트하는 건 테스트하는 거고 테스트는 할 수 있죠. 왜? 단가가 올라가니까 테스트를 더 해보고 확실히 해줘야지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 국내 선물 보셨겠지만 그 윗지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놀았습니까? 제 잠깐 매수 보고 계속 매도 쳤거든요. 319지수, 그 다음에 311지수까지 매도 홀딩이다. 야장 때 312지수까지 다 쳤을 겁니다. 한마디로 관점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네. 우리가 먼저 분석하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될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관점도 변화 없이 본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을 관점 변화해서 볼 이유 없고 크루드오일처럼 추가적인 그림도 지금은 이 부분에 두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45 지지, 1351 저항 구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서 계속해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외신 의견, 우리 김경윤 PD는 저와 또 같은 의견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김경윤 PD 외신에서는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 정말 뜨겁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쪽에서는 골드 굿 위크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이번 주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심화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새로운 국가 안전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라는 소식도 골드에 좀 지지세를 보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한다 쪽에서는요, 백악관에 네오콘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이제는 차원이 다른 레벨에 근접했다는 뜻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트럼프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외교적 문제에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장에 골드가 폭등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투자자들이 골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골드가 다시금 좀 모멘텀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생겨나고 있는 데다가 또 오늘장에 존 볼튼의 임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각국과의 관계, 특히 이란이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나올 리스크가 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연준이 올해 금리를 3회 인상하겠다라는 플랜을 고수하면서 인상 페이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도 다소 사라졌다라는 배경 때문에 골드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도 골드 상승에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EU 정상회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영국과 러시아 간에 이런 좀 분쟁이 있었죠. 이 영국 내에 있는 러시아 쪽에 예전에 스파이로 파견을 했던 영국 인사가 러시아 쪽에 의해서 암살이 됐다라는 의혹이 생겨나면서 이 메이 총리가 러시아 쪽에 해명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메이 총리가 EU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EU의 28개 국가가 러시아 스파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항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연루 가능성 현재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EU 대사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철수를 한 상황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크롱 그리고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또 프랑스와 독일 역시 러시아 외교관 추방과 다른 보복책을 포함한 이런 문제로 신속하고 단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좀 지지세를 보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보복책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한 관계자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책이라고 한다는 것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추방에 국한하지 않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경제 제재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한 걸 보면 이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뭔가 제재를 취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체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추방 발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또 리투아니아 측에서도 러시아 스파이를 추방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면 당장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과 러시아 정부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더욱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U가 이제 연합체로 좀 러시아에 대한 총공격을 행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 더욱더 커져서 골드에게는 좀 더 상승세가 보태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기관 쪽에서는 많은 요소들이 골드에게 지지세를 보태는 골드에게는 좋은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 몇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대로 유지한 것 그리고 관세 관련한 문제적 레토릭들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급격한 매도세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 거의 이번 주만 2%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는 2월 16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특히나 수요일에 연준이 금리 인상 페이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신호를 준 이후에 1.6%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골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다라는 또 다른 강한 신호들도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보고 있는데요. 골드를 지금 들고 있는 글로벌 ETF들의 숫자가 2013년 이후 최고치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블룸버그 조사에 의하면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2개월 만에 골드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던 골드가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상승 모멘텀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의견까지 우리 김경윤 PD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골드를 끝으로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지금 우리 선재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어서인지 불금에도 불구하고 100분 넘게 접속을 해 계시는데요. 궁금증 보내주신 내용들 지금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증 우리 꽃길만 걷자님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살펴볼 텐데요. 마스터님, 골드 고점 매도 가능할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대체 그 고점은 어딥니까? 그거 알려주셔야죠. 고점이 어딥니까? 고점 그러면 좀 9월 지금 잡아볼까요? 5일입니까? 2018년 일봉상의 고점입니까? 분봉상의 고점입니까? 자, 우선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저항입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보시려고 계속적으로 이 금요일날 장인데 불금을 보내지 않고 뭐 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체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도대체. 우리 근데 마스터님처럼.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정도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저가를 낮추지 않고 매수세가 갔어요. 애널들이 말하는 게 보통은 저가를 낮추다가 저가를 못 넣었기 때문에 이 고가를 높일 테고 얘네들이 향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 보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1350달러를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네, 분명하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이걸 시도하고 바로 뚫어버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오늘 이만큼 하는데 얘네들 뚫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토요일인데. 자, 그렇다면 얘네들 뚫다가 시도하다가 관망장세에 두고 1343달러에서 눌러서 얘네들을 보합 구간 두고 월요일날 뭐 갭으로나 뚫을 수 있겠죠. 만약에 뚫는다는 관점 내에서.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맞고 저항을 봐도 되겠다. 어디? 최대치 1342달러. 자, 그렇다면 작은 그림은 좀 봐봐야 되겠죠. 네. 뭐 오는 돈 막지 않고 가는 돈 흘러가는 돈 뺏지 못하는 것처럼 뭐 하겠다는 사람들 막지는 못합니다. 삼방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윗구간대 신고가에서 눌림 봐도 됩니다. 단 이 구간보다는 뭡니까? 중심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뚫을 가능성이 높고요. 매도 치더라도 오전보다 미장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변동성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세기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뚝 쳐봤자 얘네들이 10팅 내외의 익절 15팅 이상 못 깨면 얘네들은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자, 이 설명을 듣고도 오늘 괜찮다, 해볼만하다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본인 계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거 고지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효용성인지, 과연 10개 손절폭을 잡고 이 짧은 구간에서 미장이라서 치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냐. 그렇다면 추세를 유럽장 내내 지키고 있던 아이들을 깬 이후에 치는 거와 신고가에서 치는 거와 어느 게 유리할 건지 다시 한번 고려 좀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치신다면 신고가에서 쳐서 5개 이내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약수익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해서 전 고가를 치고 얘네들 기회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오차도 그 정도 생길 거고요. 오차 생겨봤자 5개 이내로 생기는데 전 저가를 못 깨면 걔네들 먹을 수 있는 게 딱 10개죠. 10개 정도 없을 때 5개 익절 잡고 얘네들 뚫으면 홀딩. 그 다음에 올라온 거 스캘핑. 그 다음에 얘네들 뚫으면 반등 시에 매도. 그래서 익절을 따라잡는 전략 말고는 롱포로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무모하고요. 불금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을 해서 저희하고 함께 해주신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또 이 매매까지 시간을 불금을 투자를 하신 것보다는 아무래도 롱포가 아닌 이상, 분할 대비가 아닌 이상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스캘퍼가 아닌 이상,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스캘핑으로 해서 출렁거리면서 도망쳐 나올 수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자리도 아니다. 전반적인 보합들, 저번 주까지 그림이 좋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FMC 이후에 혼조세 뛰고 있고요. 매도인 것 같지만 매도로 많이 안 빠지고요. FMC 이후에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그럼 고가에서 FMC 이후에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골드하고 유로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들이 올라왔지만 전 고가들 추세 저항 자체를 아직 못 뚫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하다가 눌림에서 만약 매수 시도하겠다면 1342달러를 지지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약간만 넘겨놓고 놔둬도 얘네들은 손절 못 하시고 물린 상태에서 월요일날 지지가 돼버리고 가버린다. 뭘 하든지 오차가 생기게 되면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큰 장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불합리한 발언이다 그러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번 주에 난 수익으로 그냥 불금을 만끽하시면서
밤하늘의 별과 함께 조용한 저녁 보내신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매도 진입을 하실 거면은 계약수 좀 적게 잡으시고요. 우리 선재 마스터 말씀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풀어드릴게요. 부산 56도님께서 나스닥 6,659에 매도로 홀딩 중인데 대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주셨거든요. 지금 나스닥 양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6,6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는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들 오늘은 뭐 반등이기 때문에 이절을 잡고 다시 재매도 노려라 했는데 이미 타이밍이 뭐 다 끝나버렸죠. 타이밍이 보합 타이밍이 들어버렸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들 모르실 때 쫓아갈 때는 전 저가에 대한 이절을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딱 빠지면 또 이 구간 넘어가지 않는 구간에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수치가 너무 많은 종목을 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 구간 위에서 아마 익절을 잡고 큰 그림을 보던지 추세가 넘어오기 시작하면 걔네들 익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얘네들 지지하고 혼주세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아까 유튜브에다 남겨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러프하게 우리가 일봉상에서 그림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값이 어디였죠? 제가 우선 좀 덜 왔습니다. 아직 덜 왔고요. 네. 나스닥 목표가는 얘네들보다 좀 더 크고요. 나 일봉상에서 얘네들 구간들 하단부도 뭐 6,480 지수라고 기억을 합니다. 6,480 지수까지를 추세 롱포의 1차로 드린 상태입니다. 추세 롱포의 1차.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막혀서 보합 뛰느냐 안 뛰느냐를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막고 다시 저항을 두고 얘네들 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스닥이 하루 이상의 변동성을 가질 때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전주에 계신 한 회원분이 이거 오늘 전화하신 분 듣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쳤더니 몇 년 동안 생활비가 나왔다.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상태.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체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전략대로 하시고요. 항상 추세를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를 넘어가는 애들은 한번 끊고 다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최소 아무리 늦더라도 얘네들은 지금 구간까지 와버리면 얘네들은 참아야죠. 추세 틱에서는 추세선에 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구간들을 깰 때 이런 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재매도 하라고 오늘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러면 이미 익절을 한번 안 하시고 재매도에 아니라면 지금은 보셔야죠. 오늘 고점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추가적인 관점들 보시고요. 이 수익이 아까워서 더 밀리는 거 못 본다 하신 분들은 오늘 6,725달러, 아니 6,725 이상에다가 그 지수 이상에다가 익절을 잡고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익절 잡고 주무시면 편합니다. 내가 이 수익의 일부를 덜 먹었다. 그냥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놓으시면 그때부터 마음 편안합니다. 5번에서 3번이 익절돼 버리고 한두 번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추세로 더 먹는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그에 의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매매 성향이고 10여 년 이상 동안 해왔던 거고 네. 꾸준하게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매매 성향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도 단 한 번도 괴로워본 적 없고 이 파생 시장에서 힘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략들 그대로 펼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더 본인의 가치를 생각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이 수익 좀 반납하더라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편하게 오늘 잠을 청하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우리 파생인들의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시작하시고 이 클릭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나중에 낮에 매틱 더 내가 먹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절 잡고 편안하게 토요일 주말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재 마스터 의견님 잘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나스닥 보내주신 부산 56도님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고요. 좀 전에 골드 고점 매도 가능하냐고 연락을 주셨던 우리 꽃길만 걷자님께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매 의욕이 확 꺾였다라고 다시 한번 또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우리 선재 마스터께서 지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678934님께서 마스터님, 지지 저항이나 추세 보는 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선은 추세를 끊는다는 거는 어떤 변곡이 있었을 때 2점 이상을 연결해야지 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연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선을 긋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 그 내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낸 거는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꼭지점을 긋는 것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어떤 게 의미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보고 내가 얘를 실제 이 차트 움직인 걸 내가 배팅해 놨다면, 내가 매수를 올렸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건지, 매도로 밀렸다면 이거는 매도를 민 거에 대한 그림인지 아니면 매수의 차이기 때문에 밀린 건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이 많은 선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고 어떤 걸 내가 선택했을 때 손절이 나가더라도 후회가 없을 건지 깊게 고민하면 선들이 매지가이처럼 하나씩 눈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이쁜 라인들을 설정해서 가장 강한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을 먼저 찾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무료 방송을 한 번씩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할 때 제가 리딩한 걸 뭐 녹화해서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뭐 참고해서 물론 분석하는 게 뭐 1, 20%밖에 못 보겠지만 네. 그걸 보시면서 크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손실 안 내고 수익 내는 데는 뭐 완벽하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걸로 충분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재 마스터 무료 방송 자주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공부를 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접속을 해주시면 또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뭐 11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모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했던 방송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재 마스터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또 뭐 하다 보니까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뭐 자랑도 좀 있지만 뭐 자랑보다 그런 겁니다. 어차피 물타기에서 밀렸기 때문에 더 수익이 난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 그거죠. 요즘 계속 강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는 그림이 한번 끝났으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신감만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잠깐 틀릴 확률을 피하는 것도 이롭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났다 하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걸 다시 한번 관점을 보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매매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정비해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고 이 저녁 늦게 잠 안 자고 보고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그 가치를 염두에 두시고 좀 덜 쓰고 덜 벌고 편안하게 덜 스트레스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들 놓치지 마시고 희망적인 게 아니라 뭐 가정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화이팅들 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 김경윤 PD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선재 마스터님 나오셔서 한 주의 마무리를 좀 오늘 굉장히 좀 힘든 장이 될 거라고 봤는데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알차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하루 쉬어가는 어떤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CNN 쪽에서 방금 이런 보도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플레이보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미안한가 하면 10년 전에 본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라고 CNN에 출연해 폭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더욱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런 행보 같은 경우에 정말 거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또 다른 여성과의 어떤 스캔들도 불거진 것으로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해명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전해드리자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나이키가 지금 훨훨 날고 있고 반대로 마이크론은 추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티그룹 쪽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가격대를 다운그레이드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6%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장에 우리 시장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면서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감 와중에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따끈한 외신 뉴스들,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불금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신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